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하고, 미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클레이티 법안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 협상과 그리고 증시 수급, 비트코인 추세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시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인 갈등,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도 AI와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9%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브렌트유와 또 WTI 선물까지 해서 유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이번 주부터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전해지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유가 부담보다는 기업 이익 성장과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부 호재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특히 시장의 방향성은 22일부터 발표되는 빅테크들의 이 실적 발표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특히 AI 투자 성과와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날지 그리고 자본이 다시 AI와 반도체주로 이동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클레이티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의회가 이 법안의 최대 쟁점인 윤리, 이해 충돌 조항을 두고서 현재 초당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양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법안이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폴리마켓 기준 연내 통과 가능성이 그래서 49%까지 아침에 올라갔다가 다시 46%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 법무장관에 권한을 부여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법무장관의 최종 권한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들은 제가 계속해서 시황과 다른 콘텐츠들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 또 MSTR ATM을 통해서 달러 준비금을 확충을 했습니다. 즉,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 확충 노력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레브 같은 경우 어제 1.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3으로 반등을 했고요. STR 우선주는 1.22% 오른 88.16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 MSTR 보통주는 더 많이 상승을 해서 4.22% 상승을 해서 101.95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준비금만으로 약 1.8년 그리고 비트코인 준비금까지 포함하면 배당을 31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근본적인 찐 반등인지 아니면은 리스크 요인들을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미결제 악정이 무려 7% 이상 급증을 하면서 지난 5월 이후로는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선물과 레버리지 자금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만큼 이번 상승은 현물 수요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뭐 열려 있지만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하게 쌓이고 이에 따라서 또 현물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스크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가 현재 22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극도의 위험 구간에서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위험과 안정의 중간 경계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즉각적인 상승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하락 여력이 줄어들었고 반등의 기반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채굴자 연계 OTC 지갑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4년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면서 36만 BTC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OTC, 장외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처분을 해왔거나 보유 물량을 다른 주소로 이동시켰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 측의 즉시 매도 가능 물량이 장기간 축소됐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으로는 상승을 위한 중요한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반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반등이 좀 제한적인 이유는 유동성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60일 동안에 USDT 시가총액이 54억 달러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대기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축소됐다는 것은 신규 자금 유입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 지속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월등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즉 공급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까지는 포착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점진적으로 다지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수요가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런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중요한 주체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매직 강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낮아진 구간에서 대형 투자자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지표들 한번 살펴봤을 때 이보다 작은 주체들, 가령 1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체들 혹은 10개에서 1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세로 진입하지 못했고 특히 10개에서 1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오히려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간 정도의 고래들의 물량들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형 고래들의 이 손바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상승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크레디티 법안의 통과 기대 속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5거래일 연속으로 7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 그리고 장기 보유자 물량들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기관, 고래, 장기 보유자까지 동시 유입되는 국면들이 주체가 다양해지고 더 근본적인 상승을 위한 기반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바닥이 이미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연내 10만 달러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0만 달러도 보수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면서 기존의 강세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옵션 변동성이 40%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기관들의 참여와 시장 성숙으로 인해서 낮은 변동성을 가진 또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가진 자산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로빈후드 체인이 출시 3주 만에 TVL이 4억 3,100만 달러, 그리고 누적 덱스 거래량도 무려 9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에 힘입어서 이 로빈후드 체인이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아비트럼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고 가스비로 이더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에도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포착되고 있는 중요한 흐름과 그리고 차트 관점과 원초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CVD인데요. 파이어 차트 상으로 전날까지는 63K의 매수벽이 진하게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매수벽이 다시 61K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주체들 움직임 봤을 때 가장 큰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크게 던지고 관망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도 전반적으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주문량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바닥을 높이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양수 영역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양수 영역에 굉장히 가깝게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들도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66.5K를 상회를 했습니다. 현재 요 상단 구간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제가 어제 코인마스 클럽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66.7K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알프렉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6.7K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일단 1차적인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구간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68K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밀집된 구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각종 플랫폼들마다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구간을 약간씩 다르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에서는 68K에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상단으로 69.5K에는 이 글래스노드 기준으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8에서 70K 정도 요 구간을 넘어서서 지지 구간으로 전환을 했을 때 추세가 뭔가 전환되는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 있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일단 22평선이 52평선을 상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고, RSI도 중립 구간과 이평선을 넘어서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데다가 MACD도 일단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5K 상단을 지켜내면서 68K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등을 하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